현대차의 발표 자료를 보면 일단 전기차와 다르게 900km 이상을 항속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 거기에 따른 전기 충전을 할 필요 없이 탈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이에요. 전기차보다는 저렴하고 더 멀리 가고 스펙만 봤을 때 상당히 구미가 당길 만한 스펙이죠. 안녕하세요, 우파TV 한수훈입니다. 제가 지난 5월, 그러니까 4달 전에 제네시스의 새로운 하이브리드 나온다 영상 보내드린 적 있죠? 이때 전해드렸던 소식이 바로 ER-EV와 TMED2, 이거 한꺼번에 알려드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최근에 현대차가 진행한 인베스터 데이 때 나온 내용과 거의 비슷해요. 드디어 공식적으로 이 이야기가 흘러나온 거죠. 제가 알려드리는 신차 소식 어때요? 요즘 적중률이 아주 나이스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신차 소식을 확인하려면 뭐다? 우파TV 구독을 해야 된다. 가장 빨리 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신차를 사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참외입니다. 참외부로 연락 주시면 된다. 자, 이렇게 빠르고 자연스럽게 홍보 한번 하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본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ER-EV가 뭐냐? 이거 자체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내연기관 차는 엔진에서 힘을 내서 차를 움직이는 구조잖아요. 전기차는 뭐예요? 전기 모터에서 출력을 만들어서 차를 움직이는 거고요. 요즘 인기가 많은 하이브리드는 뭐예요? 엔진과 전기 모터가 같이 있는데 이게 같이 있으니까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하이브리드는 종류가 아주 많아요. 뭐 직렬식, 병렬식, 직병렬식 굉장히 많은데 이거 다 딥하게 파내려면 어려우니까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하부는 작동 방식이 좀 다양하거든요. 엔진이 주력이고 전기 모터가 힘을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는 하이브리드가 있고요. 이게 지금 현대기아가 적용하고 있는 1.6 터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죠. 반대로 전기 출력이 엄청 높아서 이게 차를 움직이는 주 동력원으로 활약을 하고 엔진이 전기 모터의 배터리를 충전하는 발전기 역할을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요즘 해외의 이제 최신형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본다면 전기 모터를 두 종류로 나눠서 하나는 구동용, 하나는 발전용 모터로 해가지고 퍼포먼스와 효율을 동시에 챙기는 놀라운 시스템들도 있습니다. 근데 현대가 팰리세이드 2.5 하이브리드에 적용하는 TMED2 시스템, 이게 바로 이거예요. 엔진이 주력이고 전기 모터가 서포트를 한다면 전기 모터로만 주행이 어려울 거고 엔진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연비가 별로겠죠. 반대로 엔진이 발전용으로만 사용이 되고 전기 모터로만 쓴다면 이게 약간 전기차 비스무리한데 엔진이 달려있는 특이한 구조고, 물론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구조이기는 해요. 근데 모터를 두 개 달아서 발전용과 구동용으로 같이 활용을 하면 효율이 그야말로 끝판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존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중에 가장 진보된 방식이 바로 이 방식입니다. 도요타와 혼다가 이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옛날에도 이런 거 이 방식으로 막 개발 많이 하다가 효율성도 떨어지고 전기차로 넘어가니까 아예 그냥 ER-EV 시스템을 없어졌었거든요. 개발도 안 했는데 지금 전기차에 대한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좀 숨고르기를 하니까 ER-EV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나온 얘기가 ER-EV 시스템인 거죠. 예전에도 이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안 만들었다가 지금 만드는 거죠. 근데 현대가 이렇게 개발한다는 ER-EV, 방금 말한 엔진이 발전용으로 사용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타사에서도 ER-EV 개발에서 시판한 사례가 몇 가지 있기는 한데 보통 모터를 발전 모터 하나에 구동 모터로 앞뒤로 총 2개 해가지고 파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현대차는 모터를 2개로 해서 앞쪽에는 발전과 구동을 같이 할 수 있는 모터, 뒤에는 구동 모터를 하나로 만들어 앞에 엔진이 있는 방식이 ER-EV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죠. 차량 구조 자체가 PHEV와 비슷하기는 해요. 그러나 PHEV와는 좀 다릅니다. 결국 엔진이 주요 동력 계통으로 활용되지만 ER-EV는 발전용으로만 사용한다는 게 결국 핵심인 거죠. 그럼 이런 ER-EV 왜 만드는 걸까요? 현대차의 발표 자료를 보면 일단 전기차와 다르게 900km 이상을 항속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 거기에 따른 전기 충전을 할 필요 없이 탈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이에요. 물론 일반 전기차처럼 완속, 급속 충전도 할 수 있습니다. 주행은 모터로 하기 때문에 EV 주행 감성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죠. 그리고 이런 구조를 갖추면 가격이 엄청 비싸지는 거 아니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EV 대비 오히려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다는 게 현대자동차 측의 주장이거든요.
이건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수치가 제시되지는 않았는데 전기차보다는 저렴하고 더 멀리 가고 스펙만 봤을 때 상당히 구미가 당길 만한 스펙이죠. 지금 현대차는 내연기관이랑 전기차 다 그냥 한마디로 개발하고 생산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구조를 조금 바꿔서 만들 수 있는 EREV에 대한 매력을 솔직히 느낀 것 같아요. 지금 EREV 시장이 글로벌 시장으로 보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중국이 주역이기는 한데 여기에 선제 대응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제로 중국 시장을 보면 지난해 전 세계 EREV 판매 대수가 70만 대쯤 되는데 이 중 98%가 중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중 38만 대를 팔아치운 게 중국의 리오토라는 회사고요. 중국 시장에서 지금 죽을 쓰고 있는 현대차가 중국 시장 공략용으로 EREV를 개발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하거든요. 실제로 인베스터데이 때 판매 계획까지 발표를 했는데 2026년 말쯤에 북미와 중국의 양산을 시작을 할 거고 27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를 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미에서는 현대와 제네시스 브랜드의 D세그먼트, 그러니까 산타페랑 GB70급, 이걸 연간 8만 대 이상 판매 목표로 팔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국에는 D세그먼트보다 좀 더 작은 C세그먼트의 플랫폼을 활용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중국 현지 전략형으로 판매하는 별도의 차량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죠. 중국에서 연간 3만 대의 판매 목표를 잡았는데 현대차가 지금 중국에서 아주 그냥 죽수고 있거든요. 실제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중국에서 총 8만 1,784대를 팔았고 이게 작년과 같은 기간 대비 20% 줄어든 수치예요. 점유율도 중국 자동차 제조회사 중 23위인데 2002년 중국 진출한 이후 최저 순위를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차가 좋다는 게 아니라 중국 현지에서는 어쨌든 현대차는 수입차로 분류가 되는데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현대차는 수입차인데 그렇게 막 프리미엄 이미지도 아니고 저렴한 것도 아니야, 소위 약간 어중간한 애매한 스탠스인 차가 돼버렸다는 게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근데 EREV가 아무래도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좋지 않은 환경인 지역에서는 전기차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기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가격도 전기차보다 저렴하다고 하면 전기차 가격이 부담스럽게 느낀 소비자분들에게는 또 하나의 선택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차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EREV는 국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만들다기보다는 좀 더 글로벌 시장에 맞춘 컨셉이라고 보시면 더 맞을 것 같아요. 물론 국내 수요는 분석을 통해서 원하는 사람이 많다면 출시될 가능성도 있지만 이게 해외에서 27년부터 본격 판매가 시작되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는 하거든요. 스케줄 관련 내용은 개발을 진행을 하면서 변경될 요지가 충분히 있으니까 조금 더 우리가 지켜보도록 하자고요. 국내 시장에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건 당장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에 출시될 팰리세이드 2.5 신형 하이브리드 요거거든요. 요거 아무래도 새롭게 나올 파워트레인이다 보니까 초기 분량이나 완성도가 어느 정도일지 유심히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2.5 하부가 팰리 이후에 나오는 큰 차들에는 대부분 다 적용될 거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많은 인기를 누릴 것 같아 보이고요. 당분간은 팰리세이드를 대체할 만한 차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신차 소식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모아서 한 번에 영상을 만들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파브라보 신상 맥세이프 충전 거치대 리뷰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쓸데없는 LED 없이 작고 깔끔한 디자인이라서 어떤 차에도 잘 어울리는데요. 이렇게 작은 제품에 펠티어 냉각 소자가 장착되어 있어서 아이폰 발열도 걱정 없어요. 직접 만져봐야 하는데 설명드리기. 에어컨 바람으로 시원해지는 게 아니라 제품 자체가 이렇게 서리가 낄 정도로 차가워지는 거라 냉각 효율이 훨씬 좋은 데다가 격한 레이싱에서도 선수가 직접 테스트를 해봤는데 자력이 엄청 강해서 믿고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기본 구성품으로 맥세이프 링도 같이 주니까 최신 아이폰 사용자뿐만 아니라 갤럭시 사용자도 추천드려요.